추석 이후에 갑자기 매출이 절반이 됐다 하더라고. 걱정하지 말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시기다. 왜 어쩔 수 없는 시기가 될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썼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는 돈을 쓰기만 하면 안 되죠.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후부터 걷어들여요. 1인 주문 확대에 대한 부분만 배달비 지원으로 배달 플랫폼들은 정부에서 외압을 지금 풀고 있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고 있다. 26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26년도에 이게 해소가 될까요? 요거 3개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26년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추석 이후에 매출이 엄청나게 변곡점이 있었어요. 다들 느끼실 거지만 제가 오늘 점심 먹으러 갔는데도 사람들이 원래 만석인 음식점이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 것이고, 이제 저는 계속 영상에 말한 것처럼 저는 6개월 뒤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26년도에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자영업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조금 같이 의논하는 그런 영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영업 시장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자영업 시장은 한마디로 에코프로의 신고가를 찍고 나서 하락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제가 에코프로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고가를 한번 찍고 내려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자영업 시장에서 고가라는 게 어떤 내수 시장 활발? 그렇죠. 내수 시장은 이제 고가에서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있죠. 지금 언제죠 저희가? 지금 10월이죠. 10월입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원인 없이 불안함을 느끼는데 불안함만 느끼고 장사를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과연 내가 음식이 잘못되었는지, 그 다음에 또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도 자영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추석 이후에 갑자기 매출이 절반이 됐다 하더라고. 고깃집을 하시는데 걱정하지 말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시기다. 왜 어쩔 수 없는 시기가 될까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월급을 다 받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요 6월에서 9월 달은 요식업 특수예요. 성수기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요식업 성수기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모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나의 이제 쾌락, 그리고 뭔가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은 쾌락과 기본적인 소비의 형태에 나눠지는데, 사람들이 식문화로 그 쾌락을 충전하는 시기예요. 보통 6월에 9월은 에너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먹으면서 즐기는 시기죠. 에너지를 보충하기. 그렇기 때문에 6월 9월은 자동적으로 매출이 올라갑니다. 일정 특수 요식업 빼고는. 그런데 이번 어떤 이슈가 있었죠? 6월부터 9월까지는 민생지원금? 민생지원금이 진행이 됐죠. 왜 이 정부에서 이렇게 냈나요? 그 시기에 아무래도 더 활발하니까 그렇죠.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건가요? 정권은 각각의 부서에 예산을 집행해서 활발하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이 민생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수시장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역할이었죠. 근데 여기서 타겟층이 뭐냐면 지역 상인들, 대기업은 못 쓰게 했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역 상인들을 위한 내수시장을 업시킨 행위였어요. 1차, 2차가.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말씀드린 게 민생지원 1차, 2차는 자영업자들의 축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뽑지 않으면 요 이후부터 박살난다. 그래서 뭔가에 내 매장에 조금이라도 더 빨아들이는 행위를 하셔라. 그 결과 왓더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출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평균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냐면 그 벌어놓은 돈을 아껴가면서 버틸 시간이에요. 왜냐? 10월 이후부터 정부 정책에서 뭔가 내수시장을 상승시키기 위한 액션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썼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는 돈을 쓰기만 하면 안 되죠.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후부터 걷어들여요. 10월 이후부터 2026년까지 걷어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9월까지가 특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1번, 2번으로 인해서 6월에서 9월이 살맛이 조금 났다라고 지금 조금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다른 유통업체들과 다른 프랜차이즈들의 평균 매출들을 월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부터 박살났어요. 정확히 추석 이후 월요일부터. 왜냐? 민생이 한번 촥 치고 나면 무조건 하락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추석에 대목이 있었다. 이거 다 아시지만 원인 분석을 알고 앞으로의 운영점에서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렇게 되면 내가 영업적인 방법을 이렇게 설정해서 비용을 집행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이 영상의 주 목표는 뭐냐면 음식점,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 음식만 만들어서 수익을 보는 행위가 거의 대부분이세요. 경영을 하셔라. 요식업 경영을 지식을 올리기 위한 강의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민생지원 1차, 2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끝났어요.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이제 가는 시점이에요. 요렇게. 연휴가 9일이었어요. 추석에. 연휴 때 뭐 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죠.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기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막 쓰겠죠. 연휴 때는 괜찮았어요. 연휴 이후부터는요. 이제 다시 일하러 가야죠.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죠. 너무 많이 썼으니까 경각심이 있단 말이죠. 그럼 돈을 아끼기 시작한다.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질렸어요. 먹고 마시는 거에 질렸어.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매출이 박살난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행동 패턴당 질림은 2주 정도 갑니다. 2주 뒤부터 바닥에서부터 살짝 올라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저걸 최소한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때 매출 안 나온다고 마케팅을 아무리 때려 넣어도 네. 효과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원하는 니즈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즈가 생길 때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 10월 말입니다. 10월 말부터 집행이 들어가야 돼요. 조금씩 마케팅을,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한다. 그럼 요 안에는 뭘 해야 될까요? 10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는 뭘 해야 될까요?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셔야죠. 점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음식 메뉴나 뭐 이런 것들 점검해야 그렇죠. 메뉴.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1인 사업자로 인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냐, 인건비는 정확하게 썼느냐, 재고를 정확하게 해야 했느냐. 왜냐? 9월에 추석 때문에 점사는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재고를 떨구고 그 다음에 내 수익률이 정확한지를 체크해야죠. 수익률을 체크하는 것은 1번 재고율, 2번 인건비, 3번 마케팅, 네 번째 고정비 관리. 요 네 가지로 관리를 지금 이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변화된 매출의 기준점을 잡아라. 매출이 지금 고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진 매출의 기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재고, 인건비, 마케팅, 고정비, 그 다음에 지금 그 전에 하려고 했던 것들,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하거나 또는 나의 이제 수익률을 체크하거나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게 단순히 내 매출이 걱정이 된다, 왜 이렇지, 조리가 문제인가 걱정할 시기가 아니고 추석 되기 전에 추석 이후부터는 요렇게 되니 한 2주에서 3주간은 요거 체크를 하기 위해 추석 이후부터는 바로 요거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요때 어때? 10월 말에 상상된 변화된 재고와 인건비들로 마케팅을 쳐서 다시 수익을 보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음식점이라는 것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오토바이 타기 좋은 날씨다는 사람들이 바깥에 많이 나갑니다. 근데 내가 자전거, 오토바이 타기 힘들다는 배달시켜 먹어요. 간단해요. 환절기라고 하죠. 여기 환절기. 우리 사장님들은 환절기만 생각하세요. 환절기에 매출이 변경됩니다. 소비 패턴이 변경됩니다. 환절기에. 지금은 사람의 움직임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시기로 변경되는 환절기다. 그거는 어떻게 된가요? 매출이 떨어진다. 그럼 이제 내가 가을에다가 겨울이 되는 환절기, 찬바람이 돼서 바깥에 생활하기 힘들다, 오토바이, 자전거 타기 힘들다. 어떻게 되나요? 매출이 상승한다. 네. 배달 주로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에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바깥에 놔둬라. 그럼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그러면은 온라인 뭐 배달 쪽보다는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활성화를 해야겠네요. 찾아올 수 있는 당근, 네이버, 인스타, 특히 인스타 보고 찾아오잖아요. 네. 그럼 인스타 오프라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마케팅 위주로 돈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방어해야 돼요. 우리 추석 때 쳤던 그 매출을 거기서 한 25에서 30% 떨어진 선에서 방어하는 기준으로 사업하셔라. 이것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50%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10월 22일부터 뭘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또 상승기냐? 언제 상승기일까요? 1년 기준에서 매출만 봤을 때 곡선을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어떤 곡선이죠?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럼 다시 언제 또 올라가죠? 이제 추워지면 올라가겠네요. 환절기. 그게 언제인가요? 12월 중순입니다. 12월 중순. 보통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가 겨울이라고 봐요. 3월 입춘. 이제 꽃샘추위가 이제 2월 말부터 3월 정도까지가 준성수기예요. 그럼 우리는 10월 달 중순부터 12월 달 중순까지 11, 12 버텨야 되겠죠. 네. 버텨야 돼요. 겨울 방학도 있겠죠. 근데 1월 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방학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보통 가장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2개월간은 곡소리 나올 수 있다. 근데 준비해라. 준비. 그 다음에 요거로 방어해라. 그래서 우리 점주님들은 네이버, 당근, 그 인스타그램 해야 됩니다. 우리 점주님들. 그리고 그거는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기획 잡아야죠. 기획. 신메뉴로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오면은 뭔가를 더 준다. 기획 잡아야죠. 오프라인은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보통 한 20에서 27%까지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획해야 된다. 그냥 매출을 막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기획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중순은 다시 오프라인 방어를 했을 때 기준선보다 조금 더 높아져요. 이게 마케팅을 좀 안 쓰더라도. 흐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자면 지금부터 12월 중순까지는 하락세니 점검을 하고 재고율, 인건비, 마케팅, 고정 비용에 관련해서 파고들어라. 그리고 1인분의 주문이 많다면 단가를 만들어서 확장 패키지를 만들어라.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매출을 방어하려면 이게 이제 비용을 줄인다고 이제 수익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매출을 올리는 것도 수익률을 방어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영업시간 확대하셔라. 영업시간 확대는 내가 3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럼 옛날보다 매출이 30% 빠지겠죠. 그럼 들어오는 매출도 빠져요. 1시간 안에. 네. 그러면은 2명을 배치시키고 1명은 늦게 출근시켜라. 그리고 나머지 연장 근무를 더 주어라.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변경은 없이 고정 비용을 똑같이 하고 영업시간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률은 방어된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12월까지 하셔라. 추가적으로 좀 방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 네이버, 당근, 문자 서비스, 신메뉴 5가지로 마케팅을 치셔서 방어하셔라. 그럼 12월 중순이 되면 자동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점검한 것들로 여기 12월이 되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지금 그거 할 시기예요. 지금 곡소리 난다고 한숨 쉴 게 아니고. 그리고 버틸 수 있죠. 2개월을. 왜냐? 여기서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로 생각하셔야죠. 요까지가 12월 달까지 2025년도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정답이 아니지만 2026년도는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인가? 2026년요? 변화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측해야죠. 답이 없으니. 26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고민해봐야죠. 왜냐면 사장님들은 음식만 팔아서 남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매장이 생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과연 26년도에는 버틸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느냐를 검토하셔야죠. 그러면은 지금 변화된 게 25년도에는 뭐가 있었나요? 1번 무료 배달. 요거로 인해서 수익률 감소. 2번째 내수 불황, 판매율 감소. 3번째 이슈 인위적 내수 상승, 변곡점 발생. 4번째 1인 주문의 확대.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됐죠? 매출은 상승했지만 수익률 감소한 부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배달 플랫폼에서 이제 일정 지원을 하라라는 부분이 배달비와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배달비와에서는 풀린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제가 정부라도 무료 배달을 풀 이유는 없죠.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다수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행위를 변경하지 않겠다. 무료 배달을 점주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3,100원에서 2,000원만 돼도 엄청난 수익률이 상승이 되는데 네. 그럼 불가하다. 왜냐? 라이더분들의 수익률이 줄어들거나 배달의 민족 이런 쪽에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강압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법적 제도가 없다. 그럼 그거는 그냥 두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겠죠? 일단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세수를 걷기 때문에 세수가 많아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 4대 보험료율이나 뭐 국민연금 그 안에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행위만 보여준다. 원천적인 문제는 변경되지 않다라는 것이 거의 확정이 났죠. 그럼 어떻게 풀어라 했죠? 1인분을 하는 대신에 거기서 배달비 지원을 해줘라. 부분 배달비 지원. 어떻게든 해준 겁니다. 근데 1인 주문 확대에 대한 부분만 배달비 지원으로 배달 플랫폼들은 정부에서 외압을 지금 풀고 있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고 있다. 26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26년도에 이게 해소가 될까요? 아니요. 무료 배달은 그대로 수익률 감소는 그대로 갈 것 같다. 내수 불황은요? 물음표죠. 근데 이제 사실상 핵심적인 내수는 수입과 수출, 그 다음에 혁신적인 투자로 인해서 대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내수는 대기업이 돈을 잘 벌고 대기업이 잘 되면 밑에 있는 그 회사 협력업체들이 또 잘 되고 그 협력업체가 잘 되면은 대기업의 사원들과 협력업체들의 사원들이 돈을 많이 들고 가기 때문에 돈을 쓰는 주체들은 그 이제 사원들, 직원들이고 그 돈은 어디다 쓰냐? 먹고 즐긴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내수 시장이 좋아진다. 근데 이제 투자가 25년 7, 8월부터 시작이 되죠. 6월 달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럼 7월, 8월, 9월, 10월에 투자한 것들이 내년 1, 2분기까지는 성과가 날까요? 투자의 결과물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 1년 반에서 2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진짜 빨라도 내년 10월, 11월이에요. 내수 시장이 눈에 보여질 정도로 좋아졌다. 내년 10월까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일단은 예측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거기서 이제 미국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왜냐면 대기업이 움직이는 게 달라지니까. 내수 불황은 아직 의문점이다. 근데 예상은 26년 10월까지 모르겠다. 세 번째는 인위적인 내수 상승. 네. 25만 원, 10만 원 풀었다고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에 막 데모나고 한 번 더 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끝이 났다. 인위적 상승은 없다. 4번 1인 주문 확대, 부분 배달비 지원은 1인분 주문은 계속 그대로 갈 것 같고 부분 배달비는 이제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플랫폼 애들은 지금 사실 무료 배달 해가지고 그쪽들도 이제 마이너스 나는 부분도 있겠지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매출을 계속 올려야 돼. 매출을. 플랫폼 회사의 배민의 전체 쓰는 매출을 올려야 돼. 그럼 이제 매출 중에 가장 하위점을 올리기 위해서 1인 주문을 부분 배달비 지원으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업체들은 어떻게 했죠? 단기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 프로모션이 끝나면 수익률이 하강한다. 그럼 프로모션이 끝나기 전에 프로모션이 끝나는 기점으로 수익률을 확립해야 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하락한다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 추가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추가되는 건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뭐가 생기고 벌써 조금씩 말이 나오고 있죠. 네. 돈을 썼다. 돈을 걷어들인다. 돈을 걷어들인다. 돈을 어떻게 걷어들이죠? 세금과 4대 보험으로 걷어들입니다. 왜냐? 세금의 요율이 올라가면 5,500만 국민들의 세금의 요율이 오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돈을 더 고정적인 연금 복권 형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해요. 그것 또한 나라의 재정으로 한편으로는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국민연금이 요율이 오른다. 그래서 뭘 합니까? 3.3% 풀이 다 잡아낸다. 프리랜서는 뭔가요? 지금 이슈거리들이 시간에 계약이 되지 않은 그 이상에 대한 문제들은 다 잡아낸다. 4대 보험 걷겠다. 수익률 올리겠다. 세금 수익률 올리겠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변경한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높아진다. 그럼 월급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4대 보험이 높아지죠. 전체 대한민국의 직원들의 급여가 올라가겠죠. 네. 그럼 그 급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4대 보험은 요율로 들어가죠. 그리고 세금은 요율로 들어가죠. 네. 오케이, 직원 급여 복지 다 올려줘 너희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챙길게가 핵심이죠. 그럼 이제 올라간 건 실질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은 인건비가 올라간다. 거기에 또 주 4.5일제도 있잖아요. 4.5일제가 진행된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강제는 아니지만 이제 지원을 해주는 형식이죠. 배민이랑 똑같죠. 일시 지원, 나중에 변경. 그럼 4.5일제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 수준이 올라갑니다. 4.5일이 지나서 근무하는 것은 150% 급여를 지급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급여가 올라간다. 네. 급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4대 보험 네, 요율과 세금이 더 많이 징수할 것이다. 다시 내놔라. 그럼 한마디로 돈을 다시 끌어들인다. 그러면 우리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마디로 인건비 상승이다. 왜냐면 최저시급이 다시 인상이 되는 거 플러스 4대 보험 요율 인상 플러스 세금 플러스 소득세 네. 3.3% 인상 플러스 5인 미만 근로시간 4.5일 플러스 인건비 상승이다. 인건비 상승되면 수익률 결국 감소죠. 감소, 판매율 감소, 변곡점 발생, 부분 배달 지원으로 해제되면은 최저, 인건비가 상승, 수익률 감소. 제가 예상하기에는 26년은 인건비 싸움이에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변화될 것이 이미 변화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 번 더 칩니다. 한 번 더 곡소리가 스물스물 납니다. 내수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뭐 하고 싶냐? 무슨 말 하고 싶냐? 그럼 사람을 안 써야겠네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영업자들 어떻게 해야 돼? 기계화해라. 지금 상시 하루 3명에서 200에서 250만 원을 친다. 1매출. 네. 2명이서 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 비싸지고 사람들의 그 근로에 대한 수준은 높아지는데 피로도에 대한. 그럼 기계화. 저렴하게. 중국산 이런 거 다 써서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이 논리적으로 다 풀었잖아요. 네. 그리고 뭘 해야 된다? 한 개의 매장은 힘들다. 하나의 매장에서 복수가 진행돼야 된다. 샵인샵 3개 있는 사람은 4개, 5개 해야 된다. 4개, 5개 하지만 기계화로 풀어야 된다. 26년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 살아남기 위한 핵심. 거기서 내수가 좋아지면 나는 더 좋아진다예요. 이거 기계화로 인해서 3인 미만이 되더라도 5천에서 6, 7천까지 칠 수 있는 기계화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 제가 그래서 그 기점으로 만들었어요. 사실상 4월 달부터 이번 년. 그리고 추가적으로 복수의 매장은 내년 4월에 우리는 들어가죠. 샐러드 형식으로. 그래서 수익률을 방어한다. 그게 끝인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인 경쟁력. 요거 3개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잘 되고 있는 브랜드는 1인 경쟁력, 기계화, 그 다음에 복수 매장. 요 3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6년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뭐 당장 급변하진 않을 거예요. 요소 하나하나씩이 쌓여서 아마 한 내년 5월? 매출이 급감할 때 3, 4, 5월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갈 때 보통 정권은 3월, 그 다음에 10월 막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준비해야 26년은 살아남을 수 있으니 지금 2개월 남았으니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로 진행하시고 지금은 26년도를 대비하셔라. 하나의 매장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된다. 인건비의 싸움이다. 26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출이 거의 한 30%가량 다 빠졌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매뉴얼을 그냥 도입해서 진행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파악하면 업종이랑 상관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물을 다 빠질 때 노조면 어떻게 합니까? 노가 부러집니다. 노가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폐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이번에 안 잡으면 내년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형성이 되어야만이 12월 또는 12월뿐만 아니라 26년도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영업 시장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영상으로 제가 촬영했다시피 매출이 거의 한 30%가량 다 빠졌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소비력이 줄어들고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요하죠. 그 전달, 전전달이 오른 것이 평균적인 오름이냐 아니면 과도한 상승이었느냐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과도한 상승이었어요. 네. 근데 그 과도한 상승에서 지금이 빠지는 것이
엄청나게 빠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빠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기준점이 딱 잡혔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빠졌다라는 생각, 심지어 50% 이상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자영업 인상률이 업종마다는 다르겠지만 보통 한 20% 상승분에서 20% 정도가 더 업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빠지니까 원래 저희의 하락률, 이제 가을이 돼서의 하락률 대비 50% 정도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결과적으로 50% 빠진 건 맞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이게 평이하다가 중요한 것이니까, 자 지금은 이제 이 전 매출에 가까워지도록 어떻게 하면은 내 매장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있죠.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매뉴얼을 그냥 도입해서 진행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 중에 사람의 움직임에 있는 패턴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이것을 파악하면 업종이랑 상관이 없겠죠. 우리 댓글에 카센터를 하시는 구독자분이 있으세요. 그 구독자분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추석 이후에 매출이 더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그 카센터의 업종이 추석 이후에는 그렇죠. 성수기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차는 언제 고치나요? 그리고 이제 추석은 뭔가를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뭔가에 대한 예산을 쓰고 하는 건데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정비하는 시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카센터에서는 추석 이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만 또 그분이 잘하셨기 때문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가을입니다. 가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가을에서도 나뉘어야 돼요. 10월, 11월, 12월이 보통 가을이죠. 가을 초, 가을 말, 가을 중이 있죠. 이제 가을 중이지 않습니까? 가을 초중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9월부터 봤을 때. 여기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가을 때부터 내려갔다고요. 가을 때 왜 내려갔죠? 기온이 내려가요. 네. 선선해요. 바깥에 돌아다니기 좋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요?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그 수요를 땡기려는 행위들을 많이 하죠. 대표적인 게 지금 뭔가요? 엄청난 지역 축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추석 이후부터. 이미 그들이 지역 축제를 하기 전에는 뭘 하겠죠? 바로 그냥 선선해졌네, 지역 축제 때리자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들이 지역 축제를 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현장에서 먹는 행위를 많이 하는 날이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돈은 어디로 빨립니까? 야외 지역 축제, 그 다음 콘서트,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돌들, 뭐 이런 바깥에서 행위할 수 있는 캠핑, 이런 쪽으로 많이 돼요. 밀키트 이런 것들이 봄, 가을에 엄청나게 밀키트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캠핑하려고 그걸 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나돌아다니는 사람을 공략해야 됩니다. 음식점은 뭐죠? 두 가지로 플랫폼, 오프라인. 오프라인과 플랫폼으로 나뉘어요. 매출의 기준을 잡았을 때. 네. 우리는 지금 이미 오프라인 플랫폼 중에 오프라인의 매출이 15%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은 이제 비수기다.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자영업을 하나의 나는 플랫폼만 할 것이냐, 오프라인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플랫폼을 양립을 하면서 같이 이제 갖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케팅 전략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네. 그래서 매출 떨어졌네?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출 떨어졌네? 배달의 민족 올려야겠다. 배달의 민족 쿠폰 더 쓰겠자. 매출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이제 제일 쉬운 게 클릭이거든요. 네. 클릭 딸깍으로 플랫폼을 계속 이제 쿠폰 올리고 뭔가를 다 한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수요가 플랫폼에서 나돌아다니는 사람을 갔는데 쿠폰을 올린다 해서 그만한 쿠폰을 쓰는 비용 대비 매출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ROA가 낮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죠? 100% 중에? 지금 수요가 많은 쪽으로 조금 비중을 높여서 투자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요 수요가 많은 쪽에 대한 대표적인 마케팅 방법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근데 그 전에 배달 전문점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배달 전문점은 그냥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잘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나뉘는 게 배달 전문점, 그 다음에 이제 오프 플러스 배달 전문점, 그 다음에 이제 오프 위주점, 이렇게 세 개로 나뉘죠. 네, 우리가. 유형이. 자, 배달 전문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빠진 수요. 그리고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요구하는 니즈가 낮아요. 그럼 먹게끔 만들어야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메뉴를 또 새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게 뭐 신메뉴가 있겠죠. 제일 로스가 안 나면서, 판매 로스가 안 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신메뉴. 그래서 지금 버거킹과 맥도날드가 신메뉴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가 있겠죠? 끼워 팔기. 또는 1+1. 하나 주는데 하나 더 줄게. 네, 좀 패키지화 해가지고 그걸 이제 유통시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가게에서 하는 겁니다. 이 가게 컨텐츠, 광고는 컨텐츠 플러스 배포. 우리 가게 클릭은 뭐죠? 배포예요. 우리 가게 클릭은 배포인데 뭐죠? 플랫폼 배포예요.
그러면 이제 신메뉴 끼어 팔기 또는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가게에서 할 수 있는 거. 포장 유도. 그러니까 포장 유도는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토핑업, 제가 쓰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로 어디다가 요거는 컨텐츠예요. 신메뉴, 끼어 팔기, 원 플러스 원, 토핑업은 컨텐츠. 네. 컨텐츠. 배포 어디다 해야 돼요? 오프라인 놔두는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는 인스타, 당근, 네이버, 뭐 유튜브, 틱톡도 있겠는데 이거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선정하시고 여기에 돈을 쓰세요. 그리고 찾아오는 에 대한 문구를 써야죠. 나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찾아오면 뭐 혜택 같은 걸 주겠다 이런 걸로 그렇죠. 어필해야 돼. 왜냐? 수익률이 떨어지죠. 신메뉴는 플랫폼에 전부 다 쓰세요. 원 플러스 원 끼어 팔기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준다 하세요. 토핑업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거나 아니면은 뭐 배민 쿠팡 요기요 중에 요기요랑 땡기요만 쓰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다 세부 세팅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찾아오는 키워드로 컨텐츠들을 각각 플랫폼의 수익과 이제 매출을 따져서, 매출 대비 수익을 따져서 이게 행위를 했을 때 여기서 당근으로 줄 것이냐, 네이버로 줄 것이냐, 인스타로 줄 것이냐는 다 해야 되죠. 네. 오프라인에 대한 기준에 대한 배포 채널이니까. 근데 나머지 플랫폼에 쓰는 것, 플랫폼에 쓰는 것들은 다시 나눌 필요가 있지. 이건 이제 안 남으니까. 안 남는 것을 더하면 뭐죠? 폐업이죠. 그러니까 안 남는 것 빼기 안 남는 거는 폐업이에요. 그러니까 안 남는 거 더하기 남는 거로 세팅을 해야 돼요. 여기요, 땡겨요, 그다음 가게 배달 이런 것들만 준다. 유도하죠. 수수료율이 낮은 곳에서만 이제 배포해가지고. 그렇죠. 네. 효과가 기하급수적이진 않지만 상승 효과는 있고 다시 인식 효과가 있으면 각인 효과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인스타 당근 네이버에 그냥 유포시키면 되죠.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에 뭐 인스타 당근 네이버는 뭐 신메뉴 출시했다. 끼어 팔기 원 플러스 원은 찾아오는 손님들한테서만 주고 땡겨요 요기요는 토핑업을 해준다. 그럼 이제 광고 전략이 4가지로 다시 나뉘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오프라인 배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거는 그대로 가져가고 추가로 뭐 할 게 있나요? 이건 이제 포장에 대한 거죠. 포장. 네. 이건 이제 오프라인 직접 와서 먹는 것들에 한해서도 준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가만히 있어도 오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데 근데 요것들을 하면 더 날개를 달죠.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스타 당근 네이버가 핵심적이다 지금은. 근데 이제 컨텐츠를 잘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플랫폼에도 요것만 해서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지는 않는다. 지금은 낮아져 있는 수요들을 땡겨오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땡겨오는 작업은 뭔가 미끼가 있어야 된다. 미끼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줘야 된다 라는 내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이 하고 오프라인도 준다면은 효율적인 게 되게, 그러니까 다시 오른다가 아니고 더 안 떨어진다의 개념으로 해야 돼요. 방어한다. 12월까지 찬바람 불 때까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패딩을 입기 시작할 때입니다. 패딩을 입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다시 플랫폼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뭘 하셔라. 지금은 1인 세팅하세요. 1인분을 가장 식자재율이 낮은 것들만 뭉쳐서 그 뭉쳐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1인분 메뉴를 4개 정도 만드세요. 6개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6개까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쏠립니다. 1인분짜리를 3개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한 3개 정도가 낫겠다. 1개에서 3개 정도를 만들어서 1인 플랫폼에 등록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드세요. 왜냐? 졸라 바빴기 때문에 못했거든. 여름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지금 선선하죠? 네. 그럼 이제 다음 12월을 준비해야 되겠죠. 네. 다음에는 더 안정장치로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못했던 게 1인이죠. 왜냐? 여름에 다 투입이 된 것들이 1인 메뉴. 1인이 원래 1개였는데 6개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쿠팡도 이제 그 1인 메뉴가 활성화됐고,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의 플랫폼의 형식을 보았을 때는 올라갑니다. 1인 메뉴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이런 말 있잖아요. 배민보다 쿠팡이 앞질렀다. 쿠팡은 1인 메뉴들을 더 많이 시켜먹어요, 손님들이. 네. 그래서 앞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비해서 다음 판매책을 준비할 시기이다. 그리고 12월 달에 잘하는 사람은 신메뉴를 또 준비합니다. 지금 1개월밖에 안 남았죠. 네. 준비해서 12월에 수요가 들어올 때 땡겨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물을 다 빠질 때 노져면 어떻게 합니까? 노가 부러집니다. 네. 노가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폐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이번에 안 잡으면, 이거 안 잡으면 내년 더 힘들어져요. 내년은 1인 플랫폼이 강화됐고 추가 수수료 인하는 없습니다. 배달 플랫폼에 대한 구조도 바뀌지 않습니다. 해봤자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서 자영업자 표를 받기 위해서 자영업에 대한 매출을 올려주는 행위밖에 없을 거예요. 일시적이죠.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플랫폼에서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 그럼 그 수익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1인 메뉴로 매출 자체가 4천만 원 하던 게 5천만 원이 돼버렸으니 1인 메뉴의 점당 수익률을 높이는 작업으로 인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4천만 원 하는 기구들을 네. 5천만 원, 5,500만 원을 해도 4천만 원을 할 수 있는 피로도가 유지되게끔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이거는 기계를 도입 안 하고 안 하더라도 식자재를 완성된 거를 좋은 거를 찾아서 넣던가, 아니면은 매출이 좀 나온 것은 외국인 분이나 아니면은 딱 재료 준비만 해야 하는 애들을 딱 파트로 딱 나눠서 더 많이 조리를 하는 시간이 피로도가 낮아지게끔 만들던가,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기간이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위생. 그래서 이 부분이 형성이 되어야만이 12월 또는 12월뿐만 아니라 26년도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6년도는 일단 국민연금 인상률이 확정났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려하는 것, 5인 미만이 3인 미만이란 와설이 떠도는데 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원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것이죠. 세 번째, 시급이 오릅니다. 네 번째, 퇴직금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년 단위가 아니고 3개월 단위로. 그게 떠도는 와설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되더라도 인건비의 수치는 비약적으로 올라가죠. 제가 구조 생각하는 건 2명 또는 3명, 2.5명, 3명이라도 매출이 5천에서 6천원 찍혀야 되는 매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피로도는 준수한 수준에서 26년도는 다 폐업하실 거예요. 비용 자체가 올라갑니다. 추가적으로 26년도에는 식자재 인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미 고기 가격이 20%가 인상이 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식자재 가격, 인건비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개인 매장들은 빠르게 피로도를 줄여나가는 행위를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행위, 세 번째로는 이렇게 1인 메뉴, 매출 자체의 볼륨을 더 올릴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거만 딱 체크해서 주안점을 딱 잡고 진행하시면 26년 살아남습니다. 참고로 왓더버거는 살아남습니다. 왜냐? 다 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저희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계화 또는 추가적인 이제 맛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인 메뉴는 지금 3개 정도, 4개 정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2월을 준비하고 있어요. 신메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은 그냥 오픈하고 나서 끝이 아니죠. 1년에 4바퀴를 잘 돌리는 것이 자영업자 프로입니다. 네. 1년에 4바퀴 사람들이 움직이는 파동을 잘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빨아들일 때 빨아들이고, 이제 수요가 없을 때는 나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매출을 유지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까 12월에는 배달 쪽으로 이제 그래도 쏠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배달해야지. 그러니까 배달이 아니죠, 이제는. 왜냐면은 오프라인과 배달로 보면은 오프라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밥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저는 배달 전도사가 아니에요. 저 배달의 민족에서 광고 들어왔는데 안 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배달은 오프라인과 비교를 했을 때 인식의 변화. 우리가 이제 은행을 예전에는 직접 찾아가서 돈을 맡겼지만 핸드폰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음식점은 그렇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그러한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우리의 비용으로 들어오고, 그 비용을 우리가 잘 컨텐츠화해서 더 잘 팔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셔가지고 하지 않으면 폐업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슈?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 공부를 좀 해봐야겠는데, 네네. 저도 자세히 공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뭐 좀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덩어리로 좀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들어갑니다.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이죠. 그럼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기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전지주, 뭐 주식 얘기인데 전지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AI, 뭐 이제 태양광, 이런 기업들 위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업들 투자되고,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반도체 AI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랑 연관이 있나요? 그래도 기업이 잘 되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진 않나요? 있죠. 네. 왜냐? 조금 딥니다. 그 기업들이 잘 돼서 밑에 있는 잘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와 성과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 사람들이 자영업에 쓰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판매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이것은 보통 경기에 대한 상향은, 실물 경제에 대한 경기의 상향은, 이건 이제 가상세계죠. 네. 실물에 대한 성장은 보통 한 1년 반 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통 적용점은. 그래서 1년 반까지는 불황이다. 정부의 이런 액션들을 빼고서는. 그리고 보시면은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광고 콘텐츠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죠. 네. 배너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광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서로 플랫폼들끼리 뺏어 먹는 경쟁을 하고 있다.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광고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직 제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이제 4대 보험료 인상, 그다음에 근로복지법 강화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지금 비용이 늘어나고, 그럼 비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음식값을 올리겠죠. 네. 음식값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매출이 떨어지죠. 그럼 이제 음식값이 안 오르는 곳이, 그리고 수익률이 그 자체적으로는 계속 좋은 곳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잡게 되겠죠. 네. 그거를 하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지역권에서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는 무료 배달에 대한 이슈성입니다. 이거는 뭐 플랫폼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오프라인은 거의 다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 나가도 꽉 차 있던 곳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료 배달을 방어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면 1인당 객단가가 올라가고 배민이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배달비와 추가적으로 1인당이 되면 2인당, 3인당, 4인당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를 다 잡은 거죠. 이거 3개 다 하는 사람도 잘 없어요. 이렇게 하면 26년도 망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성장할걸요? 왜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영업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편인가요? 쿠팡이츠가 배민을 역전했다는 말도 있던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서울 지역권에서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사실상 옛날에도 서울 경기 지역은 쿠팡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무료 배달을 하고 나서 이제 역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민과 쿠팡을 비교했을 때 쿠팡은 1인 배달 위주의 형태가 많았어요. 무료 배달 중에서도. 근데 이제 배민 같은 경우도 무료 배달이 있었지만 지금 격차가 나는 이유가 플랫폼에 대한 패키지화 중에서 쿠팡이 더 우세하다. 와우 회원을 쿠팡을 더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 한 달에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지수가 높아졌다. 네. 이제 배민은 사실상 배민 특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액을 사용해야만이 이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형식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떨어지고, 대신 배민 같은 경우는 배민 페스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프랜차이즈들만 살아남게끔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푸드 페스타에 대해서 권유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상 저희는 잠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 대비 할인을 무조건 꼽아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다시피 무료 배달 천국이 된다. 그다음 두 번째, 가격으로 이제 치기 시작할 거다. 쿠폰, 할인 같은 거죠? 플랫폼마다 경쟁,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쿠폰 할인을 1인으로 쿠폰 할인을 진행이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은 뭐 이제 1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플랫폼에 대한 지원금을 하면서 활성화는 시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부담은 무료 배달에 대한 이슈성입니다. 이거는 뭐 플랫폼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산업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는 소비자가 배달의 주문 같은 경우가 내가 책자로 시켜 먹었던 것들을 이제 인터넷 플랫폼으로 백화점 형식으로 서칭해가지고 시켜 먹을 수 있다의 개념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것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안에서 제품을 누르면은 모든 물품을 나한테 온다의 네.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원래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었으면 무료 배달이었는데, 이제 진짜 하나 자투리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사도 무료 배달 갖다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지역 그 국내 물류 배달 라이더도 물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되었지만, 그 물류에 대한 활성화 비용이 이게 생산자들 쪽으로 다 몰렸다, 부담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들은 이 산업이 바뀐 것에 대해서 지금 일단 인지를 하고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고민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 배달은 없어지지 않는다. 플랫폼 뭐 이제 가격적인 부분 정부에서도 규제가 되지 않는다. 일정 지원만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살아남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꾸 기계화, 그 다음에 다중매장 이런 것들을 했지만, 몇 가지 요소들을 2026년도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년에 지금 전체적인 요식업이 하향산업이 됐습니다. 사양산업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사양산업이 된 직종들을 조금 보시자면은, 네. 보통 2인분, 3인분부터 시작했던 음식들들, 예를 들어서 뭐 피자, 그 다음에 전골, 혼자서 먹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한 개를 주문하지 못하는 것들, 네. 것들이 네. 이제 거의 다 사양산업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상권밖에 없어요. 비즈니스 상권에는 사람들이 어차피 가가지고 밥을 먹는 공간입니다. 밥을 먹는 공간인데, 요즘에 뭐 점심시간에 많이 먹지 뭐 저녁시간에 가서 또 같이 우후죽순으로 해가지고 같이 먹습니까? 회식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점심시간도 1인으로 먹거나 각각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지금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예시적으로 지금 성장했던 것이, 지금 이번 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햄버거예요. 햄버거, 샌드위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개인 1인 메뉴들, 그리고 취향에 맞게끔 먹을 수 있는 것들, 요아정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해서 전체적인 가격이 상승하고, 점주들이 배달비를 일정 금액을 제품으로 귀속시켜가지고 판매가 돼서 음식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보통 한 10에서 15%가 올랐죠. 다 올랐잖아요. 다 올랐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켜 먹질 않죠. 네. 이제 오프라인은 거의 다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 나가도 꽉 차 있던 곳이 거의 다 죽었어요. 왜냐? 배달이 더 싸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번 년에 이슈가 됐던 브랜드들을 파고들어 보시죠.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일단 요화정이에요. 이슈가 됐지만 사양산업이 되지 않았죠. 개수가 많이 늘어난 것 그것 대비 하락률이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 서브웨이. 이제 3번째, 이제 햄버거 업체들. 네 번째, 왓더버거. 왜냐면 저희는 하향이 안 됐어요. 매출이 평균 한 1,000만 원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추가적으로 개설도 이번 년에 70개 정도 했어요. 다른 곳들이 하향할 때 우리는 70개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경기가 더 잘 됐다면 더 잘 될 수도 있었고 경기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전략을 어떤 전략을 펼쳤냐? 여기서 공통점이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혼자 먹는 것들? 그렇죠. 네. 1인에 특화되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 금액이 비싸지만 네. 저희는 약간 아웃백 정책 스타일을 내요. 프로모션을 장기적으로 자주 해서 금액에 대한 할인을 계속적으로 이슈성을 일으켜서 판매 전략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달 프로모션을 하고 각 플랫폼마다 그리고 이제 홀과 오프라인 포장 각각 할인 정책들을 넣기 때문에 이슈성을 계속 일으키는 전략을 가져요. 근데 요화정 서브웨이 햄버거 특히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1인 특화가 되어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있나요? 개인 커스터마이즈가 된다. 아, 자기 입맛대로.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햄버거 같은 경우는 상추를 더 넣어달라. 그 다음에 새우를 더 넣어달라. 이런 것들이 있고 사이드들이 주로 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 커스터마이즈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잖아요. 네. 요화정, 개인 커스터마이징, 그 요화정이 맛있어요. 저도 원래 요화정 왜 먹지?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일주일에 3번 요화정 시켜 먹어요. 11시에. 그래서 살이 좀 쪘는데 중요한 거는 요화정이 절대 싼 게 아닙니다. 요화정은 한 개 시키면 4,400원에 4,500원이에요. 네. 근데 몇 개 담으니까 19,000원에. 뭐 이거. 근데 내가 이거 시켜 먹었는데 뭐야? 비싸네 생각이 안 들어. 내가 담았기 때문에 내가 비싸게 먹는다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매에 현혹이죠. 선택의 현혹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적인 부분에서 왓더버도 다 그렇습니다. 햄버거를 하나 시키면 각각의 토핑을 다 넣을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싼 사이드 메뉴들을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 커스터마이저가 좀 돼요. 다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소스들을 또 추가해서 개인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이제 또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치킨처럼 그렇게 들어간 것처럼 개인 커스터마이즈 내가 기존에 있는 고정적인 메뉴를 무조건 요거를 시켜 먹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을 시켜 먹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를 시켜 먹어도 수십 가지의 구매 변경 패턴이 있어야 거기서 하나당 금액별로 나눠져야 성공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줄까요? 일본은 판매 상품에 대해서 상업 행위가 상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들은 중국집 가잖아요. 네. 우리는 한 쟁반에 2만 원씩 받아요. 네. 그들은 요리를 한 접시에 6,000원씩 팔아요. 그러면은 물론 조리에서 불편함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똑같이 2만 원을 넣어도 3개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중국집에서. 네. 그럼 이제 우리의 시대는 커스터마이저의 시대가 왔다. 소비에 대한 까다로움이 형성되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지금 무료 배달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1인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우리가 객단가를 올려야 되죠. 네. 무료 배달을 방어하는 방법은 하나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올려버리면 당장은 무료 배달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낮아집니다. 다만 그것들은 일시적이에요. 선택사항이 없는 강제성 물품에 그 음식들을 계속 시켜 먹는 그런 소비자 패턴들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를 시켰을 때 고객이 여러 가지를 추가해서 자기가 금액을 올려서 먹을 수 있는 만족성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를 살 때도 회색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차를 살 때 색깔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색깔을 고를 수 있다가 핸들도 고를 수 있어요. 네. 바퀴도 고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회색만 나오는 차량과 색깔과 핸들과 벨트를 고를 수 있는 차량을 2개를 놓았을 때 어디 더 판매가 높습니까? 고를 수 있는 데가 그렇죠. 더 높겠죠. 근데 그것들이 생산할 때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더 까다롭고 네. 주문에 대한 패턴이 그 부분이 요식업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4천 탕수육에 뭐 비엔나 소세지를 추가하거나 뭐 예입니다. 또 태클 걸지 마세요. 그 예를 들어서 짜장면에 오징어 추가, 그 다음에 불고기 추가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그거에 대한 가격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기본은 5,000원입니다. 기본은 5,000원에서 각종 이제 사이드 메뉴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올라가면 금액이 기존 단가보다 높습니다. 구매 단가가. 왜냐? 사람들은 옛날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만족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매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보면 돈은 적게 쓰지만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하는 곳들은 돈을 많이 써요. 서브웨이가
싼 게 아니거든요. 싸지 않아요. 뭐 추가하면 한 개당 9,000원이에요. 샌드위치 하나가. 왓더버거도 싸지 않아요. 다만 뭔가를 고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영역대가 5,000원부터 9,000원대 저희는 그 다음 그 안에서도 또 추가하면은 만 얼마가 될 수 있다. 슈퍼버거를 만들 수도 있고 가지각색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되면서 핵심이에요. 다시 돌아올게요. 객단가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누구를? 1인당 객단가를 올린다. 단 강제성을 조정하면 안 된다. 강제성을 안 두고 1인당 객단가를 상승하는 방법은 하나의 기본 메뉴에서 추가해서 먹을 수 있게끔. 다만 가게에서는 조건이 이 번째 조건, 조리가 간편해야 된다. 조리가 간편해야 되는 거는 재료가 간편해야 된다. 객단가들을 추가할 수 있는 선택 토핑들은 재료가 장만이 간단하고 조리가 간단해야 된다의 공식이 나옵니다. 좀 소름 돋죠? 서브웨이 만드는 거 봤어요? 그거 다 완제품인데요. 간단해져. 요하정, 토핑 추가가 재료 장만해야 돼요. 다른 모든 완제품들을 해가지고 초코쉘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뭐 쿠키 때려주면 한 스푼씩 넣으면 되죠. 간단해야 된다. 추가 토핑이 되지만 간단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 토핑 같은 재료 준비할 것이 없고 조리를 메인을 할 때 같이 조리가 되는, 그리고 얹어줄 수 있는,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1인 메뉴, 핵심은 1인당 한 메뉴에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을 주고, 메뉴 조리는 간단한 재료들로 간단하게 준비해서 바로바로 넣을 수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더 간단하게 자동화를 넣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또 변경하는 게 오뚜기랑 협업을 해서 소스들을 햄버거마다 자기가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기존 햄버거도. 근데 우리는 만약에 소스 변경을 하면 소스를 안 발라주고 소스를 그냥 줘요. 완제품 팩을. 그럼 자기가 원하는 조합대로 햄버거를 만들 수 있겠죠. 소스까지 다양해지고 토핑까지 자기가 골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져 있는 버거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조합에 대한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조리할 때는 간단해지겠죠. 완제품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지만, 하지만 퀄리티가 안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1인당 객단가가 올라가고 배민이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배달비와 추가적으로 1인당이 되면 2인당, 3인당, 4인당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그 기존 있는 것들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행위를 해서 기존에 판매했던 품목들이 사람들이 못 고르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거를 갖고 가면서 추가적으로 가죠. 하나의 선택지가 더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복리의 역할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매 개수가 늘어나고 1인당 객단가가 늘어나고 2인당도 늘어나고 3인당도 늘어가죠. 그러면 단점, 조리가 불편해진다. 그것들은 재료 간단화, 조리 간단화로 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사실 2차 대전이 자기의 상품이 과해져서 식민지화를 해서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가 주 목적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이제 강제적으로 우리는 못해서 어떻게 됐나요? 다음 구매 패턴이 좀 더 고객에게 다채로운 것들을 하자. 그래서 이 산업이 변경됐댔죠, 처음에. 우리도 산업이 변경되는 거예요. 산업이 변경됐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전략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참고로 왓더버거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고객 기준에서 구매 패턴이 다채로워집니다. 두 번째, 조리를 자동화로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인건비에 대한 방어도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에 대한 이제 행사와 판매 프로모션들이 다각화돼서 판매 전략이 이제 다채로워집니다. 더.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다 잡은 거죠. 이거 세 개 다 하는 사람도 잘 없어요. 대기업들도 지금 힘들어요. 왜냐? 물가 상승도 일어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맞추셔라. 크게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배민 플랫폼이나 쿠팡 플랫폼, 그리고 사람들이 샤브샤브 이런 거 열광했죠. 그것도 전부 다 커스터마이저화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에 잘 살았어요. 왜냐? 그때 다이닝이나 오마카세가 엄청나게 붐이 일어났죠. 그때 촬영했죠. 그때 이미 음식, 식문화,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오마카세 잘 못 가죠. 그러면 어떤 것으로 표출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사 먹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거예요. 나의 취향대로. 그렇죠. 취향대로. 그러면서 객단가를 잡고 객단가에 대한 우리의 수익률을 방어하고, 추가적으로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게 가게 판매 이제 구성이 기본. 두 번째, 자동화해라. 세 번째, 제2의 판매처 만들어라. 세 가지 요건이 형성되고, 네 번째, 판촉에 대한 마케팅을 다각화해라. 판촉에 대한 마케팅을 다각화라는 것은 지금은 하나의 마케팅으로는 부족하다. 여러 가지의 마케팅,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인스타그램, 네이버, 당근, 그 다음에 유튜브, 틱톡, 대표적인 5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거기에 조금 돈을 써서 다각화해라. 사람들은 이 5개 플랫폼을 전부 조금 이용하고 있어요. 안 그런가요? 저도 여기 들어갔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분산 투자를 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조금 하고, 그게 규칙적으로 마케팅을 해라. 그 다음 5번째, 팬덤 확보해라.
단골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단골들 확보는 오해하세요. 그냥 오프라인상에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뭐 횟집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 살 좀 더 주고 단골 확보 맞습니다. 다만 너무 작아요. 혜택이요? 아니요. 단골을 관리할 수 있는 수가 지느러미 쌀을 1000명한테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팬덤 마케팅. 팬덤을 만들어라. 아이돌이 팬덤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세요. 뭐냐면 내가 이 브랜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자주 비치게 만들어내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옛날에는 보통 뭐 이제 한번 구매를 하면 6개월까지 그 정보통신법에 의하면 6개월 안에는 동의를 안 해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6개월 안에 동의를 받고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냅니다. 단 혜택을 담아서. 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문자 보내지 말았는데 요즘에는 문자 취소됐어요. 좀 다시 좀 등록시켜 주세요라는 현상이 일어나죠. 오히려 네. 그 팬덤들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요새 많습니다. 프로그램 많아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단순히 구시대적인 발상인 포인트를 축적시켜주는 그 행위는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냐면 포인트 스스로 모으라고 갑니까? 아니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팬덤을 가입시키면 그러면 제일 잘 나가는 시스템을 공부하세요. 쿠팡, 와우를 하면 무료 배달시켜주겠다도 팬덤을 만든 거죠. 배민클럽을 하면 무료. 그럼 우리도 예를 들어 홀에서 그 다음에 자사앱에서 왓더버거를 또는 어떠한 가게를 가입하면 뭐 매주 쿠폰을 뭐 2,000원씩 발급해준다. 그런 고객층에 나뉜 팬덤을 만들어서 계속 정보도 받게 하고 그 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게 팬덤 마케팅입니다. 2026년도부터는 팬덤 마케팅과 판촉 마케팅의 다각화. 이제는 TV 안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지방 방송들을 활용해서 펼치고 그 다음에 제2의 판매처 를 만들고 자동화를 해서 생산 능력을 올리면서 기본기, 고객이 구매를 다각화하게끔 하는 것이 1, 2, 3, 4, 5가 핵심 전략이에요. 26년도는. 네. 이렇게 하면 26년도 망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성장할걸요? 왜냐? 다른 곳들보다 차별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동화라고 한 겁니다. 왜냐면 내년은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환율이 1,466원대예요. 네. 주가 지금 다 떨어졌죠. 지금 11월 18일 촬영입니다. 비트코인 다 떨어졌죠. 네. 인건비 지금 이제 상승되겠죠. 추가적으로 내년에 뭐 지방선거로 인해서 이제 민생 자금만 한 번 더 풀리면은 뭐 지방선거 결과 나오면 이제부터는 뭐죠? 경기가 완전 살아나지 않는 한은 내수시장은 박살날 수 있다. 그러면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뭔가 살아나겠다. 그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는 것들은 경기로 인해서 잘 되고 경기로 인해서 망합니다. 그 경기가 잘 되면 더 잘 되게 해야죠. 망했을 때도 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고객이 한 메뉴도 다양하게 구매 선택폭을 늘려라. 2번 생산 피로도 줄여라. 세 번째 제2의 판매처를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맘스터치, 맘스피자. 맘스터치가 1900개입니다. 1900개인데 지금 공정이나 이런 데 올라갔습니까? 지금 프랭크버거, 그 다음에 교촌치킨, 공정이 올라가지고 소송 막 걸고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점주들이 수익이 떨어져서요. 그래요. 그리고 뭔가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맘스터치 1900개인데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아요. 맘스터치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밑에 보면은 치킨류들도 주력이고 지금 이제 맘스피자도 하죠. 네. 다각화하죠. 그것들에 대해서 점주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장사가 좀 안 되더라도 계속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이 봤을 때 다채롭거든요. 네. 닭강정 먹으면 이제 닭강정 집이 없죠. 거의 맘스터치가 거의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제2의 판매 마케팅의 바이럴, 그 다음에 이것 또한 고객 커스터마이징이에요. SBS, KBS, CBS 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보고 있는 곳에 다각화로 보내라. 팬덤 마케팅. 그 사람들이 한번 시켜먹은 것들에서 그 고객을 소중하게 정보를 받고 더 이롭게 혜택을 지금 이제 배달과 홀이 있으면 홀에 대한 것들을 줘서 홀에 대한 나의 마진율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홀로 도우면 판매처가 더 늘어나잖아요. 네. 이거 5가지만 하십시오. 근데 저 5가지가 다 연관되어 있네요, 서로서로. 모든 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하나부터요. 이거부터 하세요. 그다음 이거 하고요. 1번, 2번, 5번, 4번, 3번 하면 돼요. 1, 2, 5, 4, 3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깨알 홍보를 하자면 자동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스나 이런 구매 다각화가 들어가고 판촉행위가 들어가고 내년에 또 4월, 5월에 샐러드가 들어가고 샐러드가 들어가면서 제2 브랜드가 형성되고 그러면 저는 안착화될 거라고 폐업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말했죠. 항상 말합니다.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라. 6개월 뒤를 준비를 하라. 하지 않으면 내가 더 도태될 것이다. 네. 제가 말했죠. 네. 6개월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6개월 전에 분명히 이거 보시는 분들에게 배달비를 음식 가격에 녹여라. 그때 무료 배달이 다 안착화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배민 할 건지 안 할 건지 나뉘어지고 나는 안 할래. 객단가 2만 원 높여. 그 행위였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안 한 사람들 다 나자빠졌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죠? 6개월 전에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위를 점했다. 그럼 이제는 뭐죠? 이것들로 인해서 무료 배달을 활성화시키고 1인 메뉴를 활성화시키고 오프라인은 팬덤층과 추가적인 판촉 행위로 활성화시켜라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